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오늘이 14일입니다. 날씨는 겨울 날씨 치고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적당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은 흰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는 직업이 흰 가운을 입는 직업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흰 가운을 입는 직업이 의사도 있고 뭐 위생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흰 가운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흰 가운을 입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오늘은 또 새삼스럽게 한번 흰옷을 가운을 입고 한번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요즘에 그 이용사, 미용사 시험을 매년 보는 사람이 30% 이상 증가를 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따봐도 뭐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공부를 안 하고 기술력이 남보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공부를 하고 그 머리 스타일 새로 우리 한국에 한국에 있는 그 5천만의 머리를 다 개개인 그 우리 지문도 만인부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5천만 국민들의 머리 스타일도 다 틀립니다. 얼굴 모양도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하는 기술을 자기만의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 문이 터질 겁니다. 한 달에 뭐 억대도 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 그 기술력, 노력에 따라서 결정된다. 뭐 자격증 땄다고 해서 이제는 됐다 해서 기술은 안 배우고 창업을 해서 가게에 앉아가지고 손님만 기다린다. 절대로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픈했으니까 이 이발소는 어떻게 머리 잘 하나 한번 가보자. 가봤는데 별로 다시는 안 옵니다. 처음에 이제 개업을 하면은 어떤 사람하고 좀 머리를 잘 하는지 한번 가보자 해서 오지요. 그렇지만은 가서 깎아보니 별로다. 이제 저같이 이제 그 정년퇴직을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 저렇게 늙어 빠진 게 지금 젊은 사람들의 그 새로운 그 머리 스타일을 창출해 낼 수 있겠는가? 그걸 이제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서 깎았는데 지금의 20대, 30대보다 더 새로운 스타일로 깎아서 미치겠다. 너무너무 잘 깎더라. 완전히 할아버지인데.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게 되면은 그 이발소는 문이 터집니다. 그게 이제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계속 공부를 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연수를 하고 기능장, 명장까지 도전을 해서 한국의 최고의 그 이용사, 기능장, 명장 기능 유명인으로 등록이 될 정도까지 되면은 그 학원을 차리고 교습소를 차리고 해도 매여 터집니다, 사람이. 자기가 노력을 끝없이 해요. 제가 이제 그 정년퇴직을 하고 그 머리를 배우고 그 머리를 배우게 된 이유가 그 우리나라의 그 창업
그 하는 그 랭킹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창업을 하는 그 랭킹 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이용사,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창업하는 게 랭킹 5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늙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들어앉아서 이발소나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안 하고 기술 개발을 안 하고 자격증만 땄다고 해서 옛날에 배운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발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그냥 뭐 150만 원 내지 한 200만 원 왔다 갔다 할 정도 수입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모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 받아가 되겠느냐. 최소한 500만 원 돼야 한다. 그래서 피업을 하는 사람도 많죠. 제가 다녀보니 제 성격에 딱 맞습니다. 그 머리 깎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술입니다. 그것도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화가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그 그림 스타일을 만들어서 그림을 완성을 하잖아요. 이 머리는 또 예술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 부용 예술이라고 해요. 이 머리를. 그러니까 자기 의사대로 100% 반영을 시켜서 창작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의사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용사도 이제 자기 스타일을 반영하고, 그렇게 반반 정도 반영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걸 갖다가 부용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한자 한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사라든가 미용사 그 이론 개념은 확실히 압니다.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저도 이제 나중에 그 교습소라든가 학원 이런 걸 차려서 확대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내 성격에 딱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자격증이 수십 개 있지만은 계속 공부를 합니다. 이용사 자격증이 됐다고 해도 여기에 좀 더 깊숙이 빠져서 공부를 계속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머리를 잘 깎을 수 있을 것인가. 요즘에 유행하는 에즈 머리는 어떻게 하면은 더 멋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성공할 수 없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기술이 있어야지만은 거기에 깎으니까 별의별로 머리를 다 깎는 게 정말로 멋있더라.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유행을 타는 것도 머리입니다. 머리의 유행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늙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발을 해봐야 뒤떨어진 옛날 50년 전에 머리 스타일이다. 누가 가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나 오지요. 늙은이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 깎는데 한 7,000원, 8,000원 뭐 받겠다, 싸게 받겠다 하면은 머리는 너무 길면은 여름에는 덥지 이러니까 머리는 깎아야 되겠으니까 한 6,000원, 7,000원씩 하니까 그 머리 뭐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잘 깎든 못 깎든 머리만 깎아주면 되거든요. 늙은이 나이 많은 사람들 상대로 머리를 깎으려면은 그냥 좀 변두리 경기도라고 해도 좀 변두리라든가 시골 같은 데 가서 이용사를 하면은 그나마 늙어서 용돈 벌이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가장 유행을 많이 타는 서울 지역, 경기도 같은 데는 최신 머리 기술을 배워가지고 만족을 시켜야지만은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학원에 다닐 때 통가발을 살 때 보면은 보통 이제 괜찮은 건 8만 원, 10만 원 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한전에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 사람도 한전에 다니다가 정년퇴직하고,
60대에 이용사 기술을 배워가지고 했는데 월 1,000만 원 이상 지금 사람이 발발을 한다고 그래요. 경기도 안성에서 이제 개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용장까지 아마 시험을 이용장까지 시험을 보려고 엄청나게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가 있어가지고 보통 실무 경력 7년, 그러니까 이발소를 개업을 해서 7년 이상 된 경력이 있어야 이제 이용장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줍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이용사 기능장 막바로 시험에 응시가 되더라고요. 됩니다. 그래도 이용사 기능사 자격증도 없는 놈이 그것도 모르는 게 이용장 시험을 본다는 게 붙을 수 있나요? 순서라는 게 원래 이용사 기능사 이용사 따고 그 다음에 경험이 좀 있어야 되겠죠.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이용장, 명장, 유명인으로 이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 문화재로서 등록이 된 사람들을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끝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끝없는 노력. 근데 한전에 나온 사람이 이제 정년퇴직 하고 서울의 고시원을 빌려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저는 학원에는 안 다녔어요. 학원에는 안 다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평생 교육센터라고 있잖아요. 포천시라든가 성남시청이라든가 이런 수원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평생 학습센터라고 있잖아요. 교육센터가. 그런 데 가서 배워가지고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이용사 학원에는 안 다녔어요. 제가 원래 눈썰미가 있고 그래요, 살상. 근데 유튜브도 하고 그러느라고 집에서 연습은 하지 않았어요.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이제 했습니다. 시험 날짜만 되면은. 그 사람이 한전에 나와서 자격증 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가까운 옆에 고시원 집을 얻어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학원에, 이용사 학원에. 원래 이용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이용학원을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교습소, 이용사 학원을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접 이발소를 차려서 돈벌이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랭킹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랭킹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용사, 미용사가 5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늙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참 좋다. 죽을 때까지 건강만 하면은 월 1,000만 원까지도 올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한전에서 유튜브에 나온 사람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저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서 그 사람은 이용 학원에 다닐 때 가발을 쓰거든요. 시험 볼 때나 아니면 연습할 때도 가발을 씁니다. 사람 머리를 공짜로 연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발을 사람처럼 머리를 만든 가발을 사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의 내가 목욕탕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그전 한 30년, 40년 전에 이용사 시험을 봤을 때는 어떻게 봤느냐 물어보니까 그때는 직접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시험을 봤대요. 그러니까 샴푸 모델, 그 다음에 이용사 시험 모델, 그래가지고 한 사람한테 요즘에는 한 10만 원 줘야 갑니다. 지금 미용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가발을 가져가지만은 샴푸 할 때는 샴푸 모델을 여자를 데려가야 합니다. 그것도 데려가려면 한 10만 원 정도 줘야 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용사 시험을 볼 때는 사람을 직접 가발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서 이용사 시험에 같이 갔다는 거예요. 사람을 직접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면도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가발로 하게 됐지요. 가발이 시험 볼 때는 가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덧가발이 있고, 그 다음에 통가발이 있습니다. 그 통가발이 비싸요. 통가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튜브에 조금 전에 들어가서 봤는데 고시원 얻어가지고 바로 그 이용사 학원에 다니면서 합격했다는 사람 얘기 들으니까 통가발을 70개를 사서 지금까지 또 떨어지고 했겠죠. 70개를 사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10만 원씩입니다. 보통 8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개 10만 원이면 7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70개를 사서 연습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참, 저는 한 12개인가 15개 정도를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내지 15개를 썼어요. 15개 썼습니다. 그리고 학원에도 다니지도 않고 합격을 했다. 그러게 보면 상당한 수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끈기 있게 이제 집에서 연수를 하고 또 요리조리 연구를 많이 했죠. 요리조리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사, 미용사 이론, 그 다음에 실기, 이런 데는 그 개념 자체를 확실히 압니다, 저는. 저는 그냥 주마간산 허접하게 배워가지고 응시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랑이 아니지만은 이용장 못지않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기는 좀 부족하겠지만 실기도 보통 사람보다 상당한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늙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도 생각해 봤어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늙어서 뭘 일을 해야 되고 또 생계 수단으로 뭘 해야 먹고 살고, 보니까 맨날 텔레비 나오니까 폐지 죽기, 미약가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 줍는 노인들도 많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용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저 뜨뜻한 연단 난로에서 손님 오면은 받아서 해주고 용돈벌이라도 하면 그게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자격증을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어요. 저도 중장비 자격증, 그 다음에 택시 자격증, 뭔 자격증 해가지고 수두룩 합니다. 근데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택시 운전기사, 그 다음에 중장비, 불도자라든가 지게차, 그 다음에 굴삭기, 이런 거 운전할 수 있나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 거는 늙어서는 하기가. 그리고 또 화물 자동차를 사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저도 화물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게 있어야 이제 영업용 화물을 몰 수가 있고 영업용 화물 자동차를 사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나이가 한 80대, 90대 되는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요 아파트 부근에 내가 물어봤는데 80대, 90대 되는 할아버지인데 물어봤습니다.
근데 개인 택시 사가지고 이제 개인 영업을 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풀로 뛸 수는 없으니까 한 오전만 뛰고 일찍 들어온다. 용돈이나 벌고 그 정도 취미 삼아 하려고. 거의 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놀면은 늙고 이 정신 건강이 나빠집니다. 사람이 돈을 번다는 의욕, 아직도 살아있다는 그 의욕, 그런 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 딸 때마다 취직해가지고 합격하는 그 즐거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땄습니다만은 발표가 나서 합격이라는 문자가 온다든가 합격, 그게 이제 된 날은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보름이나 한 달 동안 완전히 그냥 마약을 먹은 것처럼 너무 마음이 들뜨고 기뻐가지고 정신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맛을 보기 위해서 계속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하지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요. 저는 유튜브도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일이 있어야 치매도 덜 걸리고 그 다음에 건강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써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를 쓰던 육체를 쓰던 적당히 써야지 건강해요. 연애를 하는 것도 적당히 연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적당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뇌 활동도 열심히 해야지 치매가 예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치매 검사를 받을 때 그 의사가 묻잖아요.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느냐. 그래서 대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치매가 덜 걸린대요. 왜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신경회로가 많이 생겨서 넓게 축적이 됐기 때문에 늙어서 뇌세포가 죽는다고 해도 공부를 안 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머리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가 덜 걸린다. 고학력자일수록, 저학력자일수록 치매가 많이 온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치매 검사할 때 의사가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택시 운전 기사는 가능합니다. 근데 90, 80번 할아버지인데 보니까 젊은 사람처럼 하루 종일 뛰면은 한 달에 한 400, 500만 원 번대요. 자기가 젊어서부터 했는데 야간에 특히 손님이 많아가지고 돈 많이 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노인이 나이 먹으면은 밤눈이 어둡잖아요. 노인이 밤에 운전한다는 것은 낮에 운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늙으면은 밤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 80번 개인 택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 택시 자격증을 4개나 땄습니다. 강원도 가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보고, 경기도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보고, 인천에서 가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늙어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80대 내지 90대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 택시 기사입니다. 저도 그래서 택시 기사를 이제 땄지요, 하려고. 그런데 택시 기사가 그것도 늙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폭행 당하는 거 봤잖아요. 툭하면 택시 승객들한테 택시 기사가 폭행을 당해가지고 허리가 부러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택시 타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술을 넘어가지고 비틀거리니까 자기가 운전 못하니까 택시 잡아 해서 집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죠. 술 먹은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그런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택시 운전하는 것도 폭행을 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직업군에 속한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늙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만 하다면. 80대 운전기사도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개인 사업을 하는 택시 기사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못하게는 할 수 없고, 고령자 스스로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해서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권장은 하지만은 뭐 못하게는 할 수 없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한다는 데 들어서야 못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택시를 풀로 영업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오전만 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자꾸 많이 벌리고 그러다 보니 또 집에 돈도 또 없고 무슨 일이 터져서 병원에 가서 가족들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돈이 없다. 그래서 택시로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과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히.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과로를 하다가 보면은 건강도 나빠지고 사고가 나면은 완전히 끝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도 돼요. 늙어서 차는 없어도 그 용돈 정도를 벌고 자가용 대신으로 그 개인 택시를 이용을 하고 반나절 정도 해서 용돈 정도를 벌고 취미삼아 하겠다. 건강상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돈을 벌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나이를 잊고 과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예 그 사고가 나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가장 그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시민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택시를 잡고 탔는데 이래 보니까 나이가 80대 후반이고 90 가까이 된 할아버지더라. 아이고 아찔해가지고 중간에서 내렸다. 무서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탈 때는 잘 모르잖아요. 젊었는지 하는지. 나이 80 후반 90대 되는 운전기사가 모는 택시를 탔을 때 불안하지요. 그 정도 나이면은 치매 검사도 하고 적성 검사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좀 불안감을 갖습니다. 승객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들어앉을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이용사나 그 공인중개사.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다른 것보다도 기술이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 이용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끼리. 아버지가 이용사로 평생 아들, 딸을 다 키우고 대학교, 외국, 유학까지 다, 4-5명을 다 키운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그 이용사라는 직업이 195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까지는 엄청나게 수입이 좋았던 직업입니다. 엄청나요. 그때만 해도 인기가 많고 그러다가 나중에 미용사 직업이 남자들이 많이 가는 직업으로 되는데 살짝 미용사에 가게 되면은 이용사가 가는 것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것은 이용사다. 그렇게 보시고 그때만 해도 그러는데 내가 요즘에 그 이용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하고는 많은 그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시험을 봅니다. 30년, 40년 전에 이용사 시험을 볼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 시험 볼 때는 지금의 그 시험 과목이 추가된 것이 새로운 유행 스타일을 타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지금의 과목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4, 50년의 그 이용사 자격증을 땄던 사람들하고는 그 수준이 좀 틀립니다. 아무래도 옛날에 그 땄던 그 4, 50년에 땄던 이용사 자격증보다는 최근에 딴 자격증 그 시험이 더 어렵고 또 새로운 과목을 많이 집어넣고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 원래 시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 그 수능 시험이 그렇지만 옛날에는 예비고사라고 했잖아요. 예비고사 볼 때의 그 대학 입학 예비고사 시험 그 시험 수준 난이도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지금이 더 훨씬 더 어렵지요. 수능 그 시험 난이도가.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의 예비고사 수준하고 비교하면 그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득한 옛날에는 좀 쉬웠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 요즘에는 이용사 시험도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는 미용사 시험이 난이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뭐 시험 주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46%가 합격률입니다. 그리고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38%. 그러니까 한 6, 7%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옛날에는 미용사하고 이용사하고 그 난이도가 엄청나게 이용사는 쉬웠다 해서 많이 벌어졌는데 요즘에는 이용사나 미용사나 그 합격률이 비슷해져 가지고 이용사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 내가 그 이용사 그 필기 시험 보러 갔을 때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겠지요.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이용사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갔는데 응시는 해놓고 오지 않은 결시생들이 많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오지 않은 그 학생들이 시험 응시 원서를 내놓고 오지 않은 빈 책상들을 보니까 한 10% 정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사라든가 미용사는 그 응시해놓고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오지 않는 사람도 꽤 많아요. 왜냐? 공부하려고 했는데 사정 때문에 공부 못했고 그러니까 가봐야 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와가지고 보통의 기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용사, 미용사 시험은 쉽습니다. 사실상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나와도 한 6개월, 5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5과목이기 때문에 그건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미용사, 그 이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 책 한 권이잖아요. 그래서 고학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쉽죠. 그런 사람. 그리고 미용사, 이용사 이제 그 필기 시험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저학력자라고 보면 됩니다.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나왔거나 아예 학교를 못 나왔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려고 하려면은 그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보려면 6개월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 저학력자들이 이제 그 미용사나 이용사 할 때는 한 6개월 정도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 한 권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한자 한문을 알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은 다 이해가 갑니다. 거의 다 맞춰요. 그리고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이고 실기시험 볼 때 가보면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 한자를 뭘 알라고 하느냐. 가지고 배우면 되지. 그 깊은 뜻을 모릅니다. 깊은 뜻을 몰라요. 그 한자를 알면은 필기, 뭐 미용이나 이런 게인데 완전히 그 깊숙한 뜻을 다 알게 되지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데, 가발을 70개면은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응시 수수료, 학원비까지 하면은 거의 내가 보기엔 한 1000만 원? 그 통가발 하나에 거의 8만 원, 10만 원 하거든요. 시험 볼 때만 마다 가지고 가야 돼요. 뭐 70번은 보지 않았겠지만은 자기가 연습하려고 샀겠죠. 그런데 통가발을 사지 않고 그 덧가발이라고 있습니다. 덧가발은 한 반 정도 값이 싸요. 만일에 통가발은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덧가발은 한 4, 5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덧가발을 갖다가 그 사가지고 연습을 하면은 이거 그 통가발을 사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덧가발하고 통가발하고는 연습을 해봐도 감각이 틀려서 시험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해서 돈 좀 더 들더라도 덧가발은 필요 없다. 돈이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통가발만 사가지고 연습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개를 사가지고 열심히 깎아서 연습을 했다는 얘기죠. 뭐 시험을 70번을 받겠어요? 갈 때마다 아마 한 10개나 5개, 6개 정도 연습을 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그게 70개면 700만 원에다가 학원비가 한 50만 원 정도 든다. 그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학원도 안 다니고, 저도 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 1년 동안은 또 응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도 안 다니고 군청이라든가 시청 이런 데서 하는 평생 학습센터에 가가지고 배워서 합격했다. 그리고 가발은 한 15개 정도 썼다.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보다는 참 학원도 안 다니고 가발도 적게 쓰고 합격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가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원패스로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이제 운전면허증 시험 딸 때도 가서 보니까 107번 만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 화제가 돼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증 보러 갔을 때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면허증 쉽게 따는 사람은 쉽게 따지만은 107번 만에 땄던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사들이라는가 운전 자격 시험에 관련된 직원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험이든 간에 쉽든 어렵든 간에 많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전면허증 시험은 여러분들이 뭐 누워서 떡 먹기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또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화물 자동차, 영업용 화물 운전 자동차를 사서 이제 영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 시험도 봤습니다. 그걸 이제 보고 또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이제 자격증이 나와요. 별도로 이제, 교육을 추가로 받는 데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 강사가 얘기하는 것이 이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27번이나 27회까지 시험을 본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27번째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따지 못한 사람도 있다. 27번 만에 응시를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포기한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 것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소양, 기본 지식, 학력 차이에 따라서 쉽고 어렵고 그렇다는 얘기죠. 저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사, 미용사 시험이 사법고시만큼 어렵죠. 그렇습니다. 저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사, 미용사 필기 시험이 사법고시만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고학력자, 대학교 이상 나오고 학교 나올 때 그래도 꽤 공부 꽤나 했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 달 정도, 보름 정도 하면은 패스가 가능하죠. 그 학력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용사, 미용사, 이용사는 뭐 필기시험이 쉽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용사도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붙었습니다. 필기시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력 차이가 높은 학력이고 좀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들은 난이도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필기시험이 더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필기시험이 더 어렵고 실기가 더 쉽다 합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 만지고 이런 거, 또 손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용사 실기시험에는 뭐 학력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자기가 손기술은 대단하다 빠르고, 그래서 실기가 엄청나게 쉽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에 한 번만에 딱딱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필기시험이 어려워서 필기에서 거의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사, 이용사의 시험 수준이 이제는 비등하게 간다. 옛날에는 이용사가 많이 쉬웠는데, 지금의 이제 합격률을 산업인력공단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합격 리스트를 보면은 점점 난이도가 미용사, 이용사가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용사 시험을 10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못하고 아직까지 자격증 없는 이용사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화제가 돼서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자격증 없는 이용사가 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머리를 깎는데 라인을 참 머리 깎을 때 층이 생기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라라고 합니다. 그라데이션. 층이 생기는데 층을 맞추려고 자꾸 올려서 깎는다는 얘기지요.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틴닝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계속 라인을 맞추지 못해서 계속 올려깎게 돼요. 그래서 틴닝 작업이 잘 돼 있으면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싱글링을 적당히 하면은 딱 연결이 됩니다. 그 깊은 뜻을 알아야지만은 이용이 쉽고 합격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용사, 미용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의 창업을 해가지고 이용사, 미용사 경력이 몇십 년 된 사람이나 못지않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이제 만일에 이용사로 성공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자기만의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아주 잘 깎아야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의 그 얼굴 모양이 길쭉하고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아니면은 사각으로 생겼다. 저 사람은 얼굴이가 길쭉 네모 모양이다. 할 때에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예쁘게 나오고 그것을 커버해 줄 것인가. 그게 이제 이용사가 보고 판단해서 깎게 됩니다. 그걸 잘 깎아야 돼요. 그래서 이용사, 미용사가 자기 생각 100%를 반영하게 되면은 부영 미술이라는 부영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손님, 보통 미용사, 이용사 하게 되면 머리 깎으러 오는 손님 있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머리를 어떻게 좀 깎아주세요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고, 이용사, 미용사도 이 정도 스타일이면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용사, 미용사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상호간에 적당히 반영이 돼가지고 머리 예술로 탄생한다. 결과물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영 예술이다. 그게 한자입니다. 한자 모르면은 그런 뜻을 몰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용장이나 미용장 이론의 개념까지도 깊숙이 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내 성격에 맞고 취향에 맞는 직업이다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아남으려면 원래 기능사잖아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깎는 기술을, 자기만의 독특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시대에 맞는, 유행에 맞는 머리를 창출해가지고 손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깎아낸다고 하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